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윤석열이 수감 1년 만에 영치금으로 12억을 벌어들였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성은커녕 옥중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며 1.4회꼴로 돈을 빼내고 있는 상황.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기이한 옥중 비즈니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기면 이 땅이 자유와 진리로 회복되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다면서 소망을 품자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년 되는 날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며 사법적 단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활절을 맞아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변호인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줬다고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헌재에서 파면을 당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속된 뒤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온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1심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특검은 허위 공보 지시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 역시 유죄라면서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고 선고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된 지 1년이 꼭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서 들려온 소식이 영치금을 12억 원 모았다. 네네네. 와, 그 금액을 듣고요. 그냥 구치소에 죗값 받으려고 들어가 있는 자가 네네. 국민들로부터 12억 원이라는 돈을 끌어모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0일 날 재구속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영치금을 모았는데 영치금 모금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까지 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본인 요구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그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제가 식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식탐이 많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영치금 모금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씁쓸해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식탐이 많은 윤석열에게 영치금 보내자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재수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영치금 많이 모으는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주로 경제사범이라던가 혹은 뇌물죄로 들어가 있는 전직 공무원, 어쨌든 영치금이 좀 많아서 넉넉하게 자비구매 물품이라고 하는데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영치금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소문이 나고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범털에 이제 대칭되는 말이 속칭 개털이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범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혼거실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자비구매 물품 하다못해 들어가면은 휴지라던가 기본적인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주기도 하고 선심을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사주거나 하는 거는 교정당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재소자들 간에, 이렇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어떻게 보면 좀 뜯어낸다던가 이런 잘못이 부적절한 거래가 있군요. 예, 그런 게 있을까봐 좀 그걸
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범털이 한 사람이라도 그 방에 있으면 혼거실의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독거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혼자 다 먹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영치금 전체를 어떻게 보면 혼자 다 소비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변호인이 영치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도 대부분을 변호사비로 충당했는데 이것마저도 다소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 낸 이유가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예. 보입니다. 뭐 아직도 영치금이 부족하고 본인들 뭐 이렇게 그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데 충당하고 있으니 뭐 그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달라. 예. 이런 취지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저희가 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사용 가능 물품 목록이라고 있는데 준비가 되나? 예, 저기 있는데 이거 보니까 가격이 다 1,000원 단위예요. 비싼 것도 많아봤자 침낭인데 뭐 이거 겨울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46,000원짜리. 이런 거 살려고 12억 원을 모았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예. 사실 이 여기 들어가는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싸게 들어가는 데다가 대량 구매를 해서 자비 구매 물품이 정해지거든요. 아무 물건이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비 구매 물품이 정해져 있고 몇 년 전까지는 그 훈제 닭다리도 가능했는데 그게 빠진 모양이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예. 아무리 미결수라 하더라도 자비 구매 물품을 뭐 있는 대로 다 사들여 가지고 바깥하고 뭐 전혀 차이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뭐 교정 목적이라는데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감찰관이 지난번에 교도관으로부터 이제 먹는 게 부실하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민원 아닌 민원을 냈다고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여기 그 12억 원이나 받고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보니까 먹을 게 엄청 많네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커피도 있고 본인이 원했던 거는 뭐 이렇게 교도관하고 면담을 할 때 아마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믹스 커피가 아닌 제대로 된 커피라든가 혹은 본인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니까 뒤늦게 들어왔을 때 뭐 먹을 게 좀 부족하다든가 예. 이런 불만을 뭐 자주 얘기하지 않았나 싶긴 아하. 한데요. 어쨌든 뭐 영치금 쓸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썼다는 투정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들어오는 족족 이 한도가 설마 다 차서 못 들어올까봐 네네. 바로 본인의 계좌든 아무튼 개인 계좌로 넘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거 뭐 예. 변호사비로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영치금 하루 한도는 과거에 300만 원, 요즘엔 400만 원 정도로 오른 걸로 하루에요? 알고 예. 아니 그 전체 계좌에 전체 채울 계좌에. 수 있는 한도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초과하지 예. 않도록 계속 인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사실 취지가 영치금이 좀 예. 부족한 부분들을 구치소 내에서 뭔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도 사실 인간의 기본권 때문인 것 같은데. 예, 개인적인 뭐 필요한 물건을 국가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것들도 지지만,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그 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그 욕구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러는데 미결수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기결수의 경우에는 개인 자비구매 물품 같은 경우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구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좀 제한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최종 선고를 받고 나면 이제 다시 계속해서 거기에서 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1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을 것 같아요, 뭔가. 뭐 계속 어떻게 지지자들이 뭐 윤석열 씨의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재기를 바란다던가 예. 혹은 뭐 윤 어게인 뭐 이런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계속 뭔가 모금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모금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경제적인 뭐 이권이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측면에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상위 최상위 0.01% 정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요거 얘기가 좀, 있지 않았나 예.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가 이제 부활절이었었고, 네네네. 요 부활절 관련한 메시지를
윤석열이 냈는데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자. 그러니까 본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을 다 이제 치르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옥중에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내란의 사건의 경우에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주장 논거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내란죄가 엄중하고 예. 그리고 중형 선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란죄를 사면해 주었을 경우에 향후라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뭔가 좀 긍정적이지 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렇게 사면돼서 나간 경우엔 또다시 정치 세력화를 꾀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계속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뭐 결집시키고 이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특검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항소심에서라도 한번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 예, 이런 윤석열 건가요? 씨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무슨 정치 자금 모으듯이 영치금 그렇죠. 방법으로 모으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건 나중에라도 한번 봐야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할 일 겁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제가 한번 뭐 세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선 전체 액수를 뭐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그 금액이 10몇억에 달한다는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 그 5월 달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윤석열 씨 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한번 그것도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좀 세금으로라도 좀 환수할 수 있었으면. 사실 이건 바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배희철 변호사는 오늘은 대통령님의 65번째 생신이라며 청년들을 위해 성탄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며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같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빛날 거라며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청년층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저는요. 네. 제일 웃기는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네. 세금도 없이 윤석열이 예. 243일 만에 12억을 벌었다는 맞아요. 영치 말이 돼요? 말이 돼? 안에서 돈 벌었네. 대통령 연봉보다 더 세죠. 4배 넘게 5배 가까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네. 세금도 없는 윤석열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 그렇네. 다 지금 이게 무료로 다 살고 그렇죠. 있는데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네. 그런데 저는 그 12억 그 전부터 넣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 건데 예.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대요. 누가 보내고 이런 예. 것들을. 야, 그렇네. 이거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가 예. 식주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서민들이 물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 입혀주고 네. 세금도 없는 신기하네. 이런 것을 조사보다는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바로 써야 돼.